와처의 랭킹 5.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그걸 알려주기라도 하듯 저번 주에는 첫눈이 내리기까지 했죠. 근데 첫눈치고는 생각보다 좀 세게 와서 추위로 꽤나 고생 좀 했다고 그러더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도 오고 2015년도 가버린다 하니 마음이 여러모로 싱숭생숭한데요. 이쯤 되면 슬슬 올해에 대해 한번 돌아보게 되고 칭찬 혹은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다짐을 조금 해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번 학기 잘했으니까 다음 학기도 열심히 해보자, 혹은 이번 학기 망했으니까 일단 놀고 다음 학기에 모든 걸 걸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번 학기에 대한 결과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다음 학기에 대한 다짐은 모두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학기에 어떻게 보낼지 대비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럼 2016 알아두면 좋을 것들 랭킹 5 지금 시작하죠. (2016) 알아두면 좋을 것들 5위. 일단 연초되시면 이거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생은 물론 직장인 너나 할 것 없이 궁금하실 그것, 바로 쉬는 날입니다. 일단 첫 스타트가 되는 1월부터 확인해 볼까요? 1월 1일 신정이 무려 금요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로 금, 토, 일 3일을 연달아 쉴 수 있죠. 첫 스타트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다음 타자 2월은 어떨까요? 설날이 2월 8일 월요일에 있어 대체 공휴일까지 합치면 토요일 6일부터 수요일 10일까지 쉬게 됩니다. 고로 11일, 12일은 알바생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저 구간만 휴가를 내게 되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무려 9일을 쉬게 됩니다. 설 끝나고 4박으로 여행을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3월 알아볼까요? 3월은 3일절 딱 하나 있는데요. 화요일에 껴있어 일요일까지 쉬자마자 또 쉬실 것 같네요. 다음날 후유증 때문에 일은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4월은 없습니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13일 수요일 한번 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목적은 쉬는 게 아닌 투표인 만큼 의무에 충실해야겠죠. 5월은 그래도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좀 배치가 심히 뒤틀려 버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린이 덕에 성인이 행복해지는 날인 어린이날은 목요일에 위치해 있어 잠깐 쉬다가 다시 금요일에 일하시러 가야 할 듯하고요.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에 계시네요. 물론 대체 공휴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이 주말에 잡혀있어 부모님 뵙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다음 6월달 알아볼까요? 6월 6일 현충일이 월요일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토, 일, 월 3일은 쉴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7월은 원래 휴일이 없는 날이죠. 이달은 업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알아볼까요? 8월달 광복절은 이날도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있어 3일을 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날 알아보죠. 이 설날만큼 큰 기대를 갖는 대명절 추석 알아보죠. 이 추석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8일 일요일까지 연달아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날도 여행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좋긴 한 지금까지 조금 진부하게 길게 늘어진 것 같죠?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10월 다행히 3일 개천절이 월요일에 위치했고요. 11월은 7월과 마찬가지로 본업에 전념하시는 달.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12월은 어, 오 마이 갓. 성탄절이 일요일에 있네요. 조금만 일찍 혹은 늦게 탄생하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말을 제외하면 총 13일을 쉴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2일 더 많은데요. 게다가 대부분 월요일에 배치되어 있어 잘만 사용하면 꿀 같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6) 알아두면 좋은 것들 4위.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그 액수를 높여나가고 있었죠. 내년 방학 시작하자마자 일하러 가실 분들은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올해 정말 말이 많았죠. 뭐 매년 나오는 공약부터 7월 달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회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많은 갑론을박도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물가는 선진국 수준이면서 최저임금은 도대체 어느 나라 수준이냐며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고, 다른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협상을 대학 수능처럼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각계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인상은 현 자영업자의 수입에 매년 10% 인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매년 수입이 5% 이상 늘었던 업종이 있기는 합니까? 최저임금은 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합니다. 라고 하며 시급 인상에 대해 약간의 경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쟁들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죠. 2014년에는 5,210원, 2015년도에는 5,580원으로 7.1%가 상승하였는데요. 내년에는 6,030원으로 8.1%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1%는 올랐으니 다행 아닐까요? (2016) 알아두면 좋은 것들 3위. 1사학번은 물론이고 이제 슬슬 1호학번 분들도 많이 생각 중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정 성별의 학생들이 좀 많이 비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군대 모집입니다. 현재 꽤 많이 모집병 제도가 변경되고 있죠. 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안 보고 추첨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의경처럼 육군도 한번 크게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군, 해병, 공군 평가요소에서 성적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대신 전문 자격증 점수와 전공 점수를 넣었는데요. 나 성적 좋으니까 여기 가야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나름 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군대 한번 가려고 자격증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기술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신체 등위 반영을 폐지하였고 대신 고교 출석률 점수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체 등위 간의 변별력보다 고교 출석률 변별력이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고교 출석률은 정말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의미 있는 점수 제도는 아닐 것 같네요. 아무래도 면접과 다른 여타 가산점들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갈려질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매월 뽑던 동반 입대병은
이제 분기별로 뽑고요. 어학병의 경우 해당 언어권에 오래 살수록 주던 가산점 제도도 폐지하여 아마 꽤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16 알아두면 좋을 것들 2위. 학기 중에도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방학 중에는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할 그것 바로 토익입니다. 야, 너 방학 중에 뭐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뭐 토익이나 하려고 라고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만만한 게 토익. 하지만 꼭 준비해야 하는 토익이죠. 뭐 모든 영어 성적의 기초인지라 학교에서도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일정 점수는 넘기를 원한다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토익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YBM이 이에 대해 조금 언짢았나요? 10년 만에 토익을 바꿨습니다. 일단 파트 1 사진 묘사, 파트 2 질의응답, 파트 5 단문 공란 메우기가 각각 4문제, 5문제, 10문제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신 파트 6 장문 공란 메우기, 파트 7 단일 지문, 복수 지문이 각각 4문제, 1문제, 5문제씩 늘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기존에 쉽다고 하시는 문항들의 수가 줄어들고 어렵다고 느끼셨던 문항들이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YBM은 전체적인 난이도 상승을 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딱 보았을 때 같은 시간 안에 풀어야 할 문제가 9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 시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뭐 물론 그래도 공들여야 할 부분들이 조금 는 건 사실이죠. 5월달부터 변경된다고 하니 변경 전에 보실 분들은 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시는 분들은 책을 좀 바꿔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니까요. (2016) 알아두면 좋을 것들 1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때 욕을 좀 하시거나 몸의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바로 20대 총선입니다. (4년) 만에 돌아왔죠. 지금쯤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슬슬 다음 총선 후보자들을 눈여겨볼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했듯이 4월 11일에 진행을 하고요. 아마 지금 많은 수의 14, 15 학번들은 선거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은 수능 전날이었고 총선은 4년 전 꼬꼬마 시절에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렇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짜는 앞서 말했듯이 4월 11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공약과 도덕상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뽑아놓고 국멍멍 의원이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 하시기 전에 책임지고 원하는 사람 뽑으시는 게 맞겠죠. (2016년) 아마 재밌는 레퍼토리가 바로 방송사 뉴스 아나운서들한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날이 신년이기 때문이죠. 절대 욕이 아닙니다. 해가 그렇다고요. 참 이름이 왜 그런지. 뭐 이름은 좀 많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해에 풀려나간 일들은 모두 술술 풀려나가겠죠.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대되는 12월달 왓챠의 랭킹5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문승환,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